다이어트를 떠올리면 운동과 식이요법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요즘은 약물로 비만을 해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비만 치료제는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서의 비만 환자에게 처방해야 합니다.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나 체중 감량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 BMI가 25 이상이면 과체중,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하며 한국은 23 이상이면 과체중, 25 이상일 때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비만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수면 무호흡증, 일부 암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비만 환자의 경우 체중의 3%에서 5%를 감량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개선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비만 치료는 꼭 필요합니다. 비만을 치료할 때는 비만으로 인한 대사 질환의 개선과 예방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체중의 5%에서 10%를 6개월 이내에 줄이도록 노력하되 식사요법과 운동요법 등의 생활습관 개선을 치료의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비만을 치료할 때 약물은 언제 사용할까요? BMI가 25 이상이거나 23 이상이면서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심혈관계 합병증에 다른 위험 인자가 동반된 경우라면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면 승인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먹은 음식의 흡수를 차단해주는 흡수 차단제와 식욕을 억제해 식사량을 줄이도록 도와주는 식욕 억제제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교감신경에 작용하는 펜터민 등의 약제는 짧은 기간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약물 중 흡수 차단제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은 중성 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됩니다. 따라서 지방 흡수 차단제는 이 과정에서 흡수를 차단하여 살이 빠지는 효과를 보이는 약제로 월리스테트가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당연히 부작용도 있겠죠. 부작용은 초기에 지방이 많은 지방변이나 묽은 변을 볼 수 있고 배변 횟수가 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장기간 복용할 경우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가 결핍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비타민을 보충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약물은 식욕 억제제입니다. 식욕 억제제는 뇌에 있는 시상 하부의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늘려주어 체중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의 대표적인 예는 로카세린입니다. 부프로피온과 날트렉손 복합제 또한 식욕 억제제로 사용되는 약물로서 식욕을 줄여주어 체중 감량 효과를 높여줍니다. 당연히 식욕 억제제에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로카세린의 경우 초기에 두통이나 어지러움, 속쓰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러나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세로토닌 계열 약물,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 등을 평소에 복용하고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부프로피온과 날트렉손 복합제의 경우 하루 한 알부터 4알까지 일주 간격으로 점진적으로 증량하며 과다 사용 시 자살 충동, 발작의 위험성, 간독성과 신장 독성의 위험이 있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복용 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면 앞에서 말한 약물들을 사용하지만 이 외에도 몇 가지 비만 치료제가 더 있습니다. 식욕을 줄이는 게 목적일 때 사용하는 비만 치료제는 교감신경작용제인데 이 약물은 시상하부의 식욕 중추에서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을 분비함으로써 식욕을 억제시키고 에너지 소모도 증가시키게 됩니다. 부작용은 식욕 억제 효과가 강력한 만큼 내성과 의존성이 있고 중단 시 요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단기간만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불안감, 불면증, 두통, 입마름, 손떨림, 식은땀, 구역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녹내장 등의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교감신경 작용제가 식욕을 줄여주는 약물이었다면 지금부터 설명할 호르몬 제제는 포만감을 지속시키는 약물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GLP-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GLP-1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위장거 호르몬인 크레틴 호르몬으로 뇌와 장에서 분비되어 식욕 조절을 담당하는 시상하부에 작용합니다. 포만감을 높이고 식욕을 줄여줌으로써 에너지 섭취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삭신다로 더 유명한 주사제에는 GLP-1과 97% 유사한 GLP-1 유사체 리라그루타이드가 포함되어 있어 식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리라그루타이드는 최대 13시간까지 식욕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만감이 늘어나고 배고픔은 줄어들며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 소화 기간은 길어집니다. 초기에는 메스꺼림, 설사, 변비, 구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점차 좋아집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지속되면 치료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 외에 급성 췌장염, 급성 담낭 질환, 심박수 증가, 신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만 치료제들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모든 약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들은 주로 호르몬, 뇌신경 전달 물질, 뇌식욕 중추 등에 작용하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가볍게 지나가고 좋아지는 경우도 많지만 심각한 부작용까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의 추천을 믿고 의사와의 진료나 상담 없이 약을 사서 복용하거나 다른 시기에 처방받은 다른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본인의 식습관과 동반 질환,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약을 선택해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만약 12주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도 처음 체중이 5% 이상 감량되지 않는다면 약물 치료를 중단하거나 다른 약제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